연세합 선생님께 논술을 배우기 이전에는 좀 여론에 좀 이끌려간다? 의도적으로 제 단점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만의 정체성으로 승화를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분석이 생길 때마다 이 기술 3-2 돌입해가지고 선생님 저 여기 어디 토론대회 나가서 1등 했어요. 이제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연세합사한테 배운 논술, 이 논술을 배운 지 이제 1년 됐잖아요. 실생활에서 많이 좀 활용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연세합 선생님께 배운 글쓰기 방식을 면접에서도 썼었고 학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지원서에도 썼었고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연세합 선생님께 수업을 배우다 보면은 논술에서 나오는 모든 유형들에 대해서 이 유형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대입 또는 편입 논술 문제만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학회든 아니면 어떤 회사가 됐든 그런 거기에 지원서를 쓸 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학창 시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설명 유형이랑 요약 유형하라고 해서 유형화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유형화를 하고 이거에 맞춰 선생님께 배웠던 스킬들을 적용을 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꼽고 싶었던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회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를 지원을 하실 때 자신의 단점을 좀 숨기려고 완벽해 보이려고 글을 쓰거나 아니면 면접을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의도적으로 제 단점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면접관분들이 좀 당황을 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제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 좀 부족합니다 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런 데서 또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그것을 좀 논리적으로 좀 방어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 약점들이 이런 식으로 승화가 되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저는 이것이 연세합 선생님께 배웠던 통칭 이제 물핫다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단점을 얘기를 하고 이것을 장점, 특징, 더 나아가서는 자기만의 정체성으로 승화를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연세합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이 오직 편입 논술을 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편입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각자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평소에 이제 신문이나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 항상 막 논쟁이 많고 분쟁이 많은데 그런 이슈들을 볼 때도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전에는 편입을 하기 이전, 즉 연세합 선생님께 논술을 배우기 이전에는 좀 여론에 좀 이끌려간다라는 게 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연세대 편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여론이나 이런 데 좀 휩쓸리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선생님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기출들을 봤었는데 이게 연세대학교는 좀 사회적인 통념에 반대되는 그런 제시문이 좀 핵심 제시문으로 나온다? 평소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들 좀 뽑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집회라든가 아니면 시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떤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다라는 식으로 되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시위를 하게 되었고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이제 각자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되게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파고들어서 이슈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여론에 좀 휩쓸리지 않는다? 좀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막 친구들이랑 논쟁하거나 싸울 때도 그렇게 기술 쓰시나요? 내가 당신보다 좀 낫다 아니면 내 이론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제 상대방이 그런 장점 같은 거는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주장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또는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더 옳은 방안이다라는 거를 좀 물꼬를 트다 보면은 논쟁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재학생 중에서 이제 이 기술을 배운 다음에 남녀 연인 간의 관계에서 이 기술을 써먹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분석이 생길 때마다 이 기술 3-2 돌입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이제 그러니까 꼼짝한 사람 못하는 거예요. 이 기술을 막 먹으면은 그래서 막 울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제 실제 그 대학에서 과제 하시거나 레포트 쓰거나 할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됐나요, 이 기술들이? 네, 저는 아무래도 선생님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지만 그 중에서 요약 능력. 저는 요약이 단순히 긴 논문을 그냥 어떤 키워드대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요약을 할 때 있어서 좀 추론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도 수업을 받았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에 와서 레포트를 쓰고 그랬었는데요. 여러 가지 논문을 일단은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음은 물론 이 레포트나 또는 논문에서 발췌를 했던 이 키워드가 이제 몇 단계를 거치면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방안이 제시가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좀 결과를 제시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추론 능력이 되게 좀 레포트를 쓸 때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 학생들 중에서 연고대 합격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합격하고 나서도 레포트, 과제, 토론 이런 게 사실 대학에서 대부분 많잖아요. 항상 제가 가끔씩 막 전화 받고 하면은 선생님 저 여기 어디 토론대회 나가서 1등 했어요. 진짜 몇 년 전 학생인데도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뿌듯함을 느끼는데 그래서 진짜 학점에도 많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논술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연고대 가려고 논술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살아가면서 평생 필요한 글쓰기, 논리력, 문해력 저는 이런 거를 진짜 강화시키는 거에 본질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입시를 위한 논술이 아니라 진짜 살아가면서 내가 평생 글쓰기, 논술 그리고 이제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사고를 자체가 이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더 고차원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논술 수업을 듣는 게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들 열심히 논술 준비하셔가지고 연고대 가는 건 당연하고 가고 나서도 우리 우석 학생처럼 1년, 2년이 지나도 이렇게 멋있고 정말 자기만의 포부, 자기만의 방향이 뚜렷해져서 이제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쁨과 이런 충만함을 꼭 느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모두 연사합사와 함께 논술 열심히 해봅시다. 모두 화이팅!